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17년째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누적된 기부액만 5억 원에 달합니다. 공개 입찰을 피해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 입찰을 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 오늘은 내수와 수출에서 최악의 부진을 거듭한 경제 부문을 정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린 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몰래 거액을 놓고 사라지는 시민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 17년째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억 원에 이르는 기부액도 놀랍지만 이 기부 문화 확산에 더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70대 할머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이 유일한 버팀목이지만 얼마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익명 기부자의 성금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이제 염치는 없지만 요새같이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한 해 마무리를 앞둔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중년의 남성은 해마다 주민센터 화단이나 인근 공원에 거액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잊지 말라는 편지와 함께 5,021만 7,940원을 기부했습니다. 동사무소 뒤 나무 밑에 상자가 있으니까 찾아가시고 불우이웃을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올해로 17년째 선행을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의 누적 기부액은 4억 9천여만 원. 수혜자가 벌써 5천 세대에 이르는 가운데 덩달아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송동 주민들은 작은 수익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을 시작했고 인근 완산동과 서서학동 등에서도 얼굴을 숨긴 익명의 천사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마을에 오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나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해보다 어지러운 연말이지만 익명의 기부자가 20여 년간 이어온 선행 소식은 차갑기만 한 새 밑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합의로 재협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읍에는 도내에서만 4번째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전쟁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녀가 입술을 앙다물고 서 있습니다. 일제의 위안부 탄압을 기억하고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정읍에 세워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익숙한 소녀상 대신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진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힘차고 다구지고 정읍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정읍 시민 3천여 명이 1년 동안 4,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소녀상 모양과 설치터도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됐고 소녀상 옆에는 중고생들이 직접 쓴 글이 새겨졌습니다. 도내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건 전주와 군산, 남원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님들께 조금이나마 그런 분함을 틀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에요. 청산해야 될 역사들,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한 지 1년.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당 여성 의원들은 국정농단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합의는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시민단체들도 전주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의 일괄 주문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아닌 학교는 기존에 주문했던 역사 국정교과서를 한꺼번에 취소하도록 해
이번 주 안에 학교들의 주문 취소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98곳 가운데 10곳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 오늘은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북 경제를 되돌아봅니다. 국제발 경기 침체에 군산조선소가 폐쇄 위기로 내몰리는 등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군의 수출이 곤두박질 쳤고 내수 역시 침체 일로를 걸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한 물류 유통의 감소는 군산의 희망이던 조선소를 폐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선박 주문이 뚝 끊기면서 내년 초면 일감이 동인하지만 물량 배정 소식은 없어 조선소 폐쇄는 물론 협력사까지 연쇄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가 수주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는 한은 그 시간의 문제거든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 부진으로 전북 전체 수출은 작년보다 20% 더 줄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조업 침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밑바닥 서민 경제를 매섭게 핥히었고 월세방과 음식점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때마침 청탁 금지법마저 시행되면서 명절 선물이나 애경사 위주로 유통되던 한우, 인삼, 화해 등 고가의 농축산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법 취지상으로 보면 참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 화해 농가에게는 상당한 매출 감소가. 정부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는 쌀 산업도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피하지 못했고 80kg에 12만 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초겨울부터 터진 AI는 축산업의 비위생과 정부의 무대책을 드러냈고 산란계 단지까지 초토화되면서 계란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다시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한 4개월 이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고는 국내산으로만 해서는 5개월 이상이 지속될 걸로. 건전한 산업 생산은 후퇴하고 갈 곳 잃은 여유 자금은 아파트로 몰려 과잉 공급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기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프리미엄도 잠시 연말부터 금리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계대출 보유 가구에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기업들도 금리 부담이 좀 가중되면 아무래도 투자에 좀 위축되는. 국제 경기나 내수 모두 화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생산과 소비의 미덕보다는 상생과 분배를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일제히 하락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이달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 지수는 93.4로 전달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소비 지출 전망 등 주요 소비자 지수도 일제히 하락해 향후 경기 인식도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의 독점을 청산하고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또 자신의 역할은 호남의 정당한 이익과 정치적 몫을 확보하는 일이며 개혁의 중심이면서도 패권주의에 희생된 호남의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살 때는 반드시 공개 입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14년 교사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면서 나흘 사이에 2번으로 나눠서 구매했습니다. 사용된 예산은 1,600만 원가량. 한꺼번에 사면 1,000만 원을 넘겨 공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나눠서 수의 계약을 한 겁니다. 이 학교는 2013년에도 교과 교실의 집기들을 같은 방법으로 수의 계약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연히 저것도 예산 절감일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 자체가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주변에 또 다른 고등학교 역시 지난해 같은 공사를
화장실 수리와 방화문 교체로 나눠서 공개 입찰을 피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 고등학교 86곳을 재무감사한 결과 분할 수의 계약한 사례 30건을 적발해 9명을 징계하고 7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임의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 계약을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분할 수의 계약은 앞으로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혀서 학교 행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정읍 이평의 종계 사육 농장에서 추가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AI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AI 발생 건수는 27건으로 어제까지 모두 118개 농장에서 25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도는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25농가 270여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천년 전주의 역사적 근원인 후백제 역사문화복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7년에 후백제 도성과 궁성으로 추정되는 물왕mol과 기자촌 일원의 유적 조사를 위해 지하 물리 탐사를 실시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 용역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그간 후백제 유적으로 알려진 동고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를 8차례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익산시가 AI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계 농가를 위한 삼계탕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완주군은 40km에 가까운 명품 무궁화길을 조성합니다. 지역 소식 고차원 기자입니다. 익산시는 AI로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가 줄자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삼계탕 시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익산시는 AI 바이러스는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익히면 인체에 무해하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닭, 오리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솔선수범의 시식회를 갖게 됐으며 가금류 농가의 시름을 드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완주군이 가로수를 무궁화로 대치하면서 용진읍에서 화산면까지 명품 무궁화 백리길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군은 최근 용진읍 1km 구간에 무궁화 큰 나무 240그루를 식재해 무궁화길이 총 36km로 늘었으며 심어진 무궁화는 13,400그루에 이릅니다. 완주를 찾는 방문객이 무궁화를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나라꽃 무궁화 관리와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정읍사 공원의 정읍사 달림 약수가 약수를 먹고 달림을 향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설화 이야기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사 달림 약수를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4개 국어 안내판과 석탑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정읍사 달림 약수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설화를 만들고 계단식 급수대를 설치하여 국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올해 추진한 문화복지시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오케스트라 공연과 미술 전시회 등 문화사업을 대폭 늘렸으며 작은 목욕탕을 9개면으로 확대하고 화장 장려금 지원 등 체감형 복지시책을 펼쳐왔습니다. 장수군이 장수읍 노아리 일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합니다. 지상 1층 규모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내년 3월 착공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자료실과 음악활동실, 간이 스포츠실을 갖추게 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 동부권 개발의 핵심인 아중 호반도시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아중지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중호수에 내후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가족숲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시는 아중지구를 호반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호수뿐만 아니라 아중천도 생태하천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군장 산업단지 연안도로가 오늘 개통합니다. 군산시 구암동과 금암동을 잇는 군장 산업단지 연안도로는 총 1.5km 구간으로 6차로로 신설돼 주변 교통 혼잡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군장산단 연안도로는 지난 2008년부터 처음 추진됐으나 경포대교 주변의 보상민원 등으로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수학기 잦은 비로 인해 내년 벼 종자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필요한 벼 종자량이 6,050톤 정도이지만 종자 확보량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최종포 공급량은 4,020톤으로 약 2,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족한 종자는 개별 농가에서 일부 확보하고 RPC나 영농조합 최종포 등도 종자 확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창군 심원면 도청마을 16만 6천 원, 화산마을 17만 7천 원, 신기마을 34만 5천 원, 마산마을 27만 1천 원, 공읍면 송은마을 11만 9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내대마을 10만 8천 원, 하평마을 32만 5천 원, 보천마을 14만 1천 원, 개동마을 11만 4천 원, 용수마을 13만 6천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효동마을 30만 원, 동중 1마을 23만 원, 중리마을 20만 3천 원, 신기마을 18만 원, 부정마을 16만 5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무죽은 무죽 공정마을 20만 원, 잠두마을 20만 원, 향산마을 50만 원, 돌고래 수영연합회 15만 원, 남원시 은봉읍 연동마을 2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창단 55주년을 맞은 금파모용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백제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창작춤을 선보입니다. 사랑을 테마로 한 살롱 뮤지컬 퐁드 아모르가 오늘부터 사흘간 우지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전주 한지에 담은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전시회가 오늘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 일요사진회의 사진전시회가 오늘까지 전주시민갤러리에서 마련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작가들이 모인 묵길회원전이 오늘까지 군산아트센터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모레 풍남문 일원에서 2016 제야축제 행사를 엽니다. 완주군 원구만 마을은 모레 만경강둔치에서 새해 소원을 날리는 해넘이 연날리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내일까지 7층 대입지원실에서 대입정시지원 대면 진학상담을 운영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겨울방학을 맞아 칠색 전통문화 큰나무 키움 교실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죽봉 시문집 출판기념회가 오늘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린 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눈은 서해안 일대에 1에서 3cm, 동부 산간 지역에 5mm 안팎으로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1에서 2.5m로 높게 일어 항해와 조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